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 편히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몇 분이나 떠오르십니까? 연락처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단톡방도 여러 개 있지만 정작 오늘 마음이 좀 힘드네 하고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친구도 없으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내가 관계를 잘못 관리한 건가? 오늘은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친구 많으면 인기 있는 사람이야. 혼자 있으면 외톨이지.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야 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모임에 나가야 할 것 같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주말에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친구는 많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순 전에는 직장도 있었고 자녀 학교 모임도 있었고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엔 사람이 많았지만 진짜로 마음이 편했나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웠습니다. 겉으론 웃으면서도 속으론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친구가 줄어든 건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는 동료들과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고 퇴근 후엔 동호회 모임에 나가고 주말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항상 사람들 사이에 계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2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런데 다들 바쁘다고 대답하더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절당하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퇴직했다고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동창 모임엔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점점 괴로워지더래요.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여행 다녀온 자랑,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는 자리 같았답니다. 어느 날 모임에 다녀온 저녁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에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외롭네. 그 후로 김 씨는 억지로 모임에 나가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혼자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걷는 나 외로운 사람 같아 보이나 걱정도 됐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김 씨는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 이게 평온함이구나.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조바심, 비교당하는 느낌, 내가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 새 소리, 내 숨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진짜 나를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폭넓은 인맥을 쌓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다. 혼자 있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구가 줄어든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7가지 작은 실천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1점 하루 10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위해 숨 쉬는 시간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천천히 쉬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집니다. 2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취미 하나 찾기.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작은 노트에 오늘 느낀 것 한 줄 적기. 좋아하는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작은 화분에 물 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만나고 나면 유난히 지치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 두기. 사람을 다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관계라면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진짜 편한 사람에게만 쓰세요. 4점 혼자 밥 먹는 시간을 나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바라보기. 혼자 밥 먹는 게 외롭다고요?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건 나만을 위해 차린 식탁입니다. 반찬 하나 더 올리고 예쁜 그릇에 담고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식사가 달라집니다. 5점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하고 있어. 고생 많았어. 괜찮아. 천천히 가자. 처음엔 쑥스럽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6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려 보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작은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건강하다. 이런 작은 것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7점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기. 마트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친절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있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게 절대 아닙니다. 모임에 자주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톨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젠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친구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피곤하게 지내는 것보다 진짜 통하는 한두 명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순 이후에 친구가 줄어드는 건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해보고 싶은 실천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편하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순 이후 친구가 줄어든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타인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혼자일 때 오히려 진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여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분들입니다. 오늘도 잘 버텨오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